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이사입니다. 2019년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오후 퇴근길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퇴근길에는요,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눠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저의 가장 전공이기도 하고요. 저는 여태까지 이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통으로 이렇게 그 실수요자들만을, 기업체들만을 이렇게 입주를 시켰던 사람이고,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해서 상장사로 이렇게 입주시킨 곳만 해도 한 4곳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좀 큰 업체들도 많이 이렇게 분양을 많이 이렇게 컨택을 시켰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를 그 임대로 사용할 것인가, 실제 분양을 받을 것인가,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답은 정확합니다. 실제로 그 사업을 내가 사용해야 된다, 자금력이 조금이라도 되는데 그 분양받을 여력이 조금이라도 된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식산업센터는 분양을 받는 게 맞습니다. 이거는 그 간단하게 따져서 그 집, 아파트하고 맥락이 비슷합니다.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10년 전에 돌아가서 그 집을 전세로 살았던 사람이 계속 전세로, 그 다음에 월세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. 근데 10년 전에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무리하지만 좀 아파트를 한 채를 샀습니다. 이렇게 산 사람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용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? 이 차이는 산 사람은 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.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물론 나갈 수 있지만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을 정도의 가치가 올랐습니다. 지식산업센터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. 실제 이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10년 전, 한 15년 전에는 사실 금리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. 일반 기업체에서 이거를 분양을 받기가 사실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매달 그 이자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. 15년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거의 8%, 9%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. 연 8%, 9%의 이자를 감당한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생각하시면 아마 그 체감이 확실할 거예요.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시중 금리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이제 그런 시절일지라도 틈새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공장이 있었죠. 이제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해줬었잖아요. 금리가 3%에서 한 4%, 한 3.5%, 이 정도 때 금리를 받으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이제 그게 그런 금리를 대우를 받고 3년 거치 동안 하고 5년 동안 나머지 분할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조금 그 분할 상환을 했을 때는 좀 부담이 되었지만,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초에 물론 이제 그 정책 자금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상환할 시기에 은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다시 또 거치 기간을 늘려갈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이때 이제 금리 부분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좀 차이는 있었지만, 그럴지라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아서 그 갔던 그 분양을 받은 업체는 그 단순 가치상으로 봤을 때요, 매년 제가 봤을 때 한 7%, 8%의 가치는 올라갔습니다. 매년 평균적으로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봤을 때 10%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. 매년 뭐 거의 10% 육박하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. 그러면 그 임대로 사용했을 때보다 충분히 임대가를 상쇄하고도 남았죠. 근데 이제 그 아직도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이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게 나을까 안 사는 게 나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도 많이 해요.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컨셉 자체가 대출이 80%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사실 이 말은 그 실수요자들한테 더 확실하게 적합한 말입니다. 실수요자,
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회사 컨디션이 어느 정도만 된다고 하시면 거의 대부분 80%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.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그 전체 만약에 들어가는 비용이 20% 중에서 10% 정도는 보증금으로도 충분히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거를 그 분양을 받지 않고 그냥 임대로 있는다는 거는 상당한 그 가치적인 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치도 있고 얼마든 언제든지 더 이렇게 여지가 있는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죠. 그런데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금리가 완전히 저금리예요.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. 3% 우리나라가 뭐 2%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? 그때 15년 전에요. 14년, 15년 전에 그 우리나라 자금 중에 어떤 자금이 있었냐면 엔화 자금이 있었습니다. 엔화 자금. 그때 엔화 자금이 2%대 초반이었습니다. 단 이제 이거는 그 엔화의 시세에 따라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엔화를 잘못 그 엔화 자금을 잘못 빌려서 금리가 싸다 그래갖고 잘못 빌려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힘들어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엔화가 그 앵고 현상 때문에. 이제 그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2%대,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2%대 충분히 감당하잖아요. 그러면 이 이자 비용이 80%를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자 비용이 임대가보다 훨씬 싸게 간다는 거죠. 근데 굳이 이거를 이 기회비용을 포기하고서 그냥 임대로 있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과한 표현으로 따지자면 기업을 하시는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대표이사의 판단으로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 지식산업센터가 그 실제 입주자들한테 최적화가 됐고 실제로 또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또 회사 컨디션이 어느 정도만 되는 회사 같으면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영업하시고 분양을 하시는 분들의 그 지식산업센터가 최대 그 대출이 90%까지 된다 이렇게 쓴 사람들 있잖아요.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산업센터를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90%를 대출을 해본 사람이 전체 영업사원 중에서 한 뭐 1, 2%나 될까요?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저는 해봤습니다. 90%를 대출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. 저는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의 기업체 같은 경우에 그 제조업 기반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 지원받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특혜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이 90%에 대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회사가 신용 상태가 양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만 어느 정도와 개런티가 되면 그 충분히 90%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부분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0%를 그 대출 진행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90%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.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그 회사가 꾸준히 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으로 3년 이내에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이 꾸준히 성장 가는 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회사라면 90%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. 이제 이 부분을,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실제 사용하시는, 실사용을 목적으로 하시는 지식산업센터에서 목적으로 하시는 기업체는 무조건 무조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는 게 낫다. 이제 분양을 받되 이제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.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. 기왕이면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. 그 분양가 자체가 이미 그 사업을 하면서 맥스로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사업 이윤을 뭐 최대치로 반영이 된 분양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영이 다 시장 반영에 대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을 만한 현장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여가고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아무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. 이제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 목적이라면 올라갈 가치가 있는 곳을 선택하셔서 분양을 받는 게 맞다.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. 근데 이거를 분양을 받게 되면 정말 그 많은 부분에서 사업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대표이사 자체가
굉장히 동기부여도 됩니다. 왜냐면 이거를 내 자산화 시켜 놓으면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도 되고요. 사업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,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뭐 바이어가 온다든지 누가 와서 내 회사를 봤을 때 내 집이라는 개념과 남의 집에 살고 있다라는 개념은 다릅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시라면, 실제로 사용하실 목적이시라면 반드시 분양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은 그 내용을 마치고요. 이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,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도 좀 눌러주시고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